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최근 미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모스.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말은 고품격 허세방송이지. 다음 달이죠? 8월 31일에 지나가다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케이팝 스퀘어 전광판이라고 부르나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삼성동 이 화면에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그 공연 예술가로 유명한 그 아티스트의 NFT가 이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 날짜 오후 6시인가에 공개된다고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밤에 공개하는 게 더 멋있겠죠. 이 제목이 영웅이래요.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말 타고 다니는 그 영상일 것 같아요. NFT는 그 암호화폐랑 연동이 되잖아요. 그 화폐 중에서는 테조스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테조스도 엄청 미끄러지지 않았나? 요즘에 암호화폐도 망해가지고. 이 아브라모비치 진짜 유명한 행위예술가죠. 공연 예술의 할머니라고 스스로 자칭을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누드 퍼포먼스도 되게 많이 하시고 페미니즘 예술가로 보통 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말로 뭐 말하면 여성주의 예술가. 공연자와 관객의 그 관계, 그 설정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분이죠. 세르비아 출신이거든요. 세르비아. 근데 이제 없어진 유고슬라비아 사람이라고 본인은 이제 옛날 그 국가 그 정체성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부모님이 인민영웅 훈장을 받은 좀 과격한 분이었나 봐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해요. 예, 맨날 뭐 싸움도 있었고 아버지가 그릇 깨고 막 깽판치고 이제 집 나가는 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그래서 되게 힘든 어린 시절 지냈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예술적으로 뭔가 좀 많은 영감을 됐을 것 같아요. 가족이 무슨 군대 갔다고 했대요. 이제 어머니도 엄청 엄격하게 대하고 구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퍼포먼스 중에 아마 2010년도에 모마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술가가 있다는 퍼포먼스 예술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분은 모르더라도 이 장면, 이 관객들이 계속 기다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아무런 대화 없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어요. 여기 앉아서 오래 있으려면 오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되게 많이 섰다고 합니다. 몇천 명이었더라? 4천 명이었나? 근데 이분이 매일 공연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술관. 하루 종일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물도 있네? 그래서 추측컨대 이분이 어떻게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있냐. 그래서 분명히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계속 앉아있을 것이다 라는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예술가로 기억하는데 그 둘이 애인이었거든요. 아무튼 소송까지 막 휘말렸어요.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옛날 이제 엑스 남친이 퍼포먼스 공연을 하는데 이제 미술관에 와서 제외를 한 거죠. 과거 여자친구 아브라모비치랑 뭔가 감동을 했는지 화해를 했는지 정신적으로 막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장면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관련해서 뭐 스토리가 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공연 예술의 할머니 되게 독특한 아티스트고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여기 코엑스 근처 사시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 기업의 프리미엄 골프웨어로 바스키아를 모티브로 한 이제 의상을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워낙 핫한 지금까지도 되게 유명하고 특히 요즘에 MZ세대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20, 30대를 타겟으로 했다고 합니다. 고령층보다는. 근데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게 그래도 골프는 프리미엄 스포츠잖아요. 옛날에 어떤 귀족들이 주로 했고 근데 바스키아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 저항정신인데 차별받는 뭐 흑인들을 뭐 대변하는 그런 그래피티 아티스트면 솔직히 이게 어울리진 않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MZ 세대들이 요즘에 예술도 관심 많고 바스키아가 이제 힙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모티브로 했네요. 그 슬로건으로 삼은 게 바스키아가 했던 그 글 중에 하나가 러브 이즈 라이 러버는 라이어다 거짓말쟁이다 요거를 골프 이즈 라이
골퍼는 라이어. 무슨 말인가 이게? 골프가 거짓이라고? 골프 하지 말란 얘긴가? 골프웨어 프리미엄 골프웨어 파는데 골프 치지 말라고. 골프는 거짓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다들 디자이너들이 아니 마케팅 하는 분들이 뭐 되게 고민한 거니까 뭐 깊은 철학이 있겠죠. 예, 20, 30대가 골프를 많이 한다고요. MZ세대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성공한 분들이 꽤 계시나 봐요. 근데 그분들이 부동산 구매도 꽤 많이 하고 그림에도 관심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좀 억지스러운 게 없잖아 있죠. 디자인 했지만 그럴 그래도 다 공민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바스키아가 추구했던 근데 억압받았던 차별받던 좀 가난한 흑인들을 대변한 아티스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인종차별을 되게 반대했고 흑인이라는 거 편견에 이제 반대한다는 그런 걸 내세웠지만 끝까지 인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더 영웅이 된 것도 있거든요. 비주류 타겟을 차별받는 흑인들을 영웅시하는 그런 모티브로 많이 그렸고 그래피티가 고급 예술이 아니라 하위 예술이잖아요. 원래 낙서에서 출발한 거고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런 일상적이고 하찮게 여겼던 것도 하나 예술적인 요소가 된다는 걸로 보니까 이제 상위 예술 계열로 이제 올라간 것 뿐이지 이분들이 추구했던 거가 골프 같은 그런 고급 스포츠는 아니니까 아무튼 네, 약간 컨셉은 맞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MZ세대 타겟이면 뭐 나름 고민이 있었으니까 대박 나면 그만이죠 뭐.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이 골프와는 어울리진 않는다는 거지 상업적으로 성공이랑 그거는 또 달라요. 돼봐야 알죠. MZ세대가 바스키아의 뭔가 힙함, 도전 정신 막 그런 거를 좋아하면 골프인데 바스키아야? 오 좋다. 그래도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시장 반응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티스트 성향과 이게 맞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이 영국에서 이 그림이 런던 도슨즈 경매에 나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4억 1,500 정도로 낙찰됐거든요. 그 옛날 그림 치고는 좀 싼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오리지널이 아닌데도 르네상스 때 그림이면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랬는지는 불확실한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필리피노 리피라는 르네상스 초창기의 화가 이분이 보티첼리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보티첼리의 스승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프라 필리포 리피다. 필리포 리피. 프라 필리포 리피의 사생아거든요. 필리포 리피의 제자가 보티첼리인데 보티첼리는 이 스승의 아들 필리피노 리피의 스승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필리피노 리피가 그런 게 아니라 필리피노 리피를 추종했던 제자일 수도 있고 비슷한 스타일로 따라 그리는 화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림인 거는 이제 확실하니까 이게 그래도 고가죠. 일반 그림 치고는 4억 좀 넘게 거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의 소유주가 90대 어느 여성인데 영국 사람인데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과정에 요양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매에 내놨대요. 근데 이분이 그 영국 여성이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이 그림을 물려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탈리아 살았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가졌던 그림을 물려받았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도 몰랐고 역사적인 가치도 몰랐대요. 물론 화가는 아직도 모르지만 우연찮게 어떤 이제 전문가가 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더니 이제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노후 보험이죠, 그죠? 그래서 여행 유럽 가시면 아니면 우리나라 골동품 상가 뭐 이렇게 나오면 옛날 그림처럼 보이는 거 일단은 사두세요. 어떻게 인생 역전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필리피노 리피를 아주 관심 있어 하고 많이 깊게 파보진 않았지만 옛날에도 봤을 때 이 그림은 알았거든요. 필리피노 리피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 보티첼리의 제자이다 보니까 인물 묘사나 이런 우아한 스타일이 보티첼리와 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피노 리피 추종자로 추측되는 그림의 이 그림은요. 필리피노 리피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매너리즘에 가깝지 않나. 인체 비율도 좀 이 성모 마리아 좀 안 어울리고 천사의 인체 비례도 그렇고 스케일감이 좀 엇나가 보이고 직접적 영향받은 화가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아무튼
어떤 의미로 로또네요? 그쵸, 로또겠죠. 그것도 있습니다. 요즘 미술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MZ 세대들이. 저는 취미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좀 여유가 되고 제 집이 공간이 좀 넓다면 유망 있는 신진 작가들, 젊은 작가들 그림을 수집할 것 같아요. 이 화가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점점 문화 대세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케이팝, 드라마, 영화 이런 대중문화 쪽에서만 좀 각광받지만 이제 순수 미술도 점점 이렇게 관심 받고 있거든요. 점점 패션도 그렇고 이제 이게 파인 아트 쪽으로 점점 올 가능성이 많아요. 순수 미술이라든지 전통 무용 같은 거, 대중 예술이 아닌 것들. 그렇다 보면 이제 한국 작가들에게도 관심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이제 많으니까 신진 작가들 재능이 있는데 아직 이제 발굴되지 않은 분들 그림 좀 저렴할 때 사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꼭 재테크 아니라도 그런 취미, 건강한 취미죠. 근데 그게 너무 목적이 돈이 되면 좀 그렇죠. 아무튼. 근데 감정 하는 사람들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거 좀 애매하더라고요. 베르메르 짝퉁 그림을 진품으로 감정해서 몇십 년 동안 진품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 엉터리라면 모르죠. 무명의 그림인데 4억 원까지 하냐 했을 때 구매한 사람이 이 그림이 진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읽은 것 같아요, 제 기사로. 나중에 다른 유명한 화가 진품으로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 꽤 높은 가격을 거래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른 거죠. 이후에 필리핀어 리피가 아닌 또 다른 유명한 화가 그림을 밝혀질 수도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